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3살 성우의 아침은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면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 7시 40분에는 어김없이 집을 나섰죠.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그에게 규칙적인 생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침실에서는 아내 지연이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31살인 그녀는 작년부터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2살 된 아들 민준이를 키우느라 늘 피곤해하는 지연을 보며 성우는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죠. 그래서 아침에도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 아내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성우가 출근한 뒤 1시간쯤 지나면 지연이 일어나 민준이를 깨웠어요. 아이는 아침형 인간인 아빠와 달리 늦잠을 좋아하는 엄마를 닮아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어했습니다. 지연은 민준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씻긴 다음 9시쯤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죠.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어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지연은 민준이를 맡기고 나면 보통 집으로 돌아가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잠시 쉬곤 했어요.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며 집안을 정리한 뒤에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했습니다. 때로는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도 했고 동네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오후 4시쯤 다시 민준이를 데리러 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성우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는 활발한 아이라 집에만 있으면 금세 지루해했어요. 그래서 지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데려가거나 근처 키즈카페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성우는 이런 일상이 평범하면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가끔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아로 지친 지연과 말다툼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가 함께 마트에 가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죠. 지연도 겉보기에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육아가 힘들다고 투덜거리긴 했지만 민준이를 예뻐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성우에게도 다정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주말 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성우가 저녁 7시쯤 퇴근하면 지연은 이미 저녁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가족 3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성우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아장아장한 말투로 들려주면 성우와 지연은 함께 웃으며 들어주었죠. 성우는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특별할 것 없는 대신 안정적이라고 여겼어요. 대학교 동기였던 지연과 3년간 연애한 뒤 결혼한 지도 벌써 4년째였습니다. 처음에 뜨거운 열정은 시간이 지나며 따뜻한 정으로 바뀌었지만 그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민준이라는 소중한 아이가 있어 가족의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민준이를 재운 뒤 성우와 지연은 거실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우는 회사 업무를 정리하거나 뉴스를 보았고 지연은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드라마를 시청했어요. 대화가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성우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작은 균열들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성우는 아직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성우는 회사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어보니 중요한 회의 자료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있을 팀 회의에서 꼭 필요한 자료였는데 집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9시 10분이었죠. 급히 집으로 가서 자료를 가져와도 회의 시간에는 맞출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팀장에게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서둘러 나섰어요. 평소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느라 피곤했던 탓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알려주려 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부엌에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성우는 지연이 화장실에 있나 싶어 부르며 방으로 향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실도 비어 있었고 민준이 방도 마찬가지였죠.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어린이집에 갔을 시간이었지만 지연이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아이를 데려다 준 뒤 바로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거나 쉬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집까지 왕복해도 30분이면 충분했거든요. 성우는 다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나 싶어 집 전화로도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급한 마음에 필요한 자료만 챙겨서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계속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죠. 회의를 마치고 나서도 성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고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도 몇 번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연의 문자는 간단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점에 갔다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민준이 데리러 가기 전까지 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침에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도 그렇고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었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니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성우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려 했습니다. 왜 아침에 집에 없었는지, 어디에 갔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지연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핸드폰 수리점에 갔다가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와 카페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표정도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어요. 대화도 자연스럽지 못했고 질문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성우는 지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의 지연과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말수도 적었고 민준이와 놀아주는 모습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면서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성우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지연의 설명이 맞다면 별일 아닐 수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핸드폰이 고장났다는 것부터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했던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이 날 리가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성우는 지연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아내의 행동과 말투를 관찰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성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아저 씨를 만났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그날은 김아저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성훈의 부인이 요즘 부지런하다며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본다고 했습니다. 김아저 씨는 은퇴 후 집에서 화분 기르는 것이 취미라 베란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단지 안 사람들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된다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연이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동 쪽으로 향하는 걸 여러 번 봤다는 것이었어요. 성우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 다른 동으로 간다니. 무슨 일일까요? 김 아저씨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보통 아침 9시 반쯤 되면 지연이 우리 아파트 단지 내 700동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고 했어요. 성운에는 500동에 살고 있었는데 700동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당황스러워하며 혹시 잘못 본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 아저씨는 확신한다고 대답했어요. 지연의 옷차림이나 걸음걸이가 워낙 특징적이라 헷갈릴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2~3시간 뒤에 다시 나타나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지연에게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파트 단지 내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말이에요. 지연은 잠깐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더니 특별히 아는 사람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침에 집에서 뭘 하고 지내느냐는 질문에는 집안일하고 쉬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우는 김 아저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지연이 다른 동에 가는 걸까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단서를 얻게 되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 마트에서 계산을 하던 중 계산대 직원이 성우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직원은 성우의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지연이 가끔 어떤 남자와 함께 장을 보러 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성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사람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키도 성우보다 크고 나이도 좀 더 많아 보이는 남자였다고 설명했어요.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장을 본다니. 도대체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지연의 형제나 친척일 수도 있지만 지연에게는 오빠나 남동생이 없다는 걸 성우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친구일까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단둘이 장을 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마트 직원은 그 둘이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장을 보더라고 했어요. 마치 부부처럼 서로 의논하면서 이것저것 고르고 계산도 남자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을 본 뒤에는 팔짱을 끼고 나가는 모습도 봤다고 덧붙였어요. 성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아저씨의 말과 마트 직원의 증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연이 아침마다 다른 동으로 가는 것과 어떤 남자와 함께 장을 보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혹시 그 남자가 700동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성우는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지연과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식사를 하면서도 멍하니 있다가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우는 집에 일이 좀 있다며 대충 둘러댔어요. 오후에 들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우는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은 연차를 내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출근하는 척하고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지연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지연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민준이를 돌보았지만 성우의 눈에는 모든 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와 같지 않았어요. 어젯밤 연차 신청을 해둔 상태였고 오늘은 지연의 행동을 직접 확인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7시 40분에 집을 나서면서 지연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어요. 성우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뒤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연이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아파트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어요. 9시 10분쯤 지연이 민준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민준이는 엄마 손을 잡고 뛰어가며 즐거워했고, 지연도 웃으며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혹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어요. 10분 뒤 지연이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긴장하며 지연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지연은 잠깐 어린이집 앞에서 다른 엄마들과 인사를 나눈 뒤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연은 집이 있는 500동 방향이 아닌 반대쪽으로 향했어요. 성우는 서둘러 카페에서 나와 멀찍이 지연을 따라갔습니다. 지연은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700동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김아저씨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성우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지연은 700동 아파트 입구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몇 분 뒤 한 남자가 아파트에서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는데 나이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성우보다는 확실히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 남자를 본 지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우는 그런 지연의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밝고 행복해하는 모습 말이에요. 남자도 지연을 보며 웃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둘은 단지 내 카페로 향했고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성우는 카페 밖에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지연과 그 남자는 아주 친밀해 보였어요. 서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며 웃었고, 때로는 지연이 남자의 팔을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연인 사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어요. 1시간쯤 카페에 있던 둘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내 마트로 향했어요. 성우는 마트 계산대 직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둘이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이었어요. 성우는 핸드폰으로 그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나온 둘은 장 본 것들을 들고 다시 700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 근처 한적한 골목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가 지연을 끌어안더니 입을 맞춘 것입니다. 지연도 거부하지 않고 남자를 받아들였어요. 성우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모습을 보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손이 떨렸지만 성우는 그 장면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키스를 마친 둘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지만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이 냉혹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성우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지연과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이틀 뒤 성우는 또다시 연차를 냈습니다.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지연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선 뒤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지연은 이번에도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700동으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또다시 충격이었어요. 아내가 매일 아침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지연이 그 남자를 만나 팔짱을 끼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그들이 들어간 동까지 따라갔어요. 700동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멈추는 것까지 확인했죠. 성우는 계단을 이용해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4개의 집이 있었는데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잠시 기다리니 한 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대화 소리였는데 점점 다른 소리로 변해갔어요. 성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듣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달콤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였고 이어서 들리는 소리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음소리였습니다. 지연의 신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지연의 목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려왔고 그들이 하는 말들까지 들렸어요. 지연은 그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남자는 지연을 애기라고 불렀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성우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울먹였습니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연도 별다른 기색 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민준이를 돌봤어요. 하지만 성우의 눈에는 모든 게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지연의 미소도 다정한 말투도 모두 가짜 같았어요. 밤이 되어 지연이 잠든 뒤 성우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연의 핸드폰을 확인해야 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지연은 핸드폰 잠금을 걸어두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니 그 남자와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이름은 민수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보니 불륜 관계가 벌써 6개월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인사 정도였지만 점점 노골적인 내용으로 변해갔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연이 성우를 비하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보다 민수가 훨씬 좋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성우는 잠만 자고 자신과는 관계도 안 하려 한다는 불만까지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성우의 외모와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확인하니 더욱 가슴 아픈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과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서 민수의 집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있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민수의 집 내부 사진들을 보니 지연이 그곳을 꾸미는데 참여한 것 같았어요. 커튼이나 소파, 쿠션 같은 소품들이 우리 집과 비슷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지연이 직접 골라준 것 같았어요. 마치 두 번째 집처럼 꾸며놓은 것이었습니다.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고 민수와 함께 있을 때의 표정은 성우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성우는 모든 증거들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문자 내용도 사진들도 모두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지연의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지연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성우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결과 경력이 많고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선택했어요. 법무법인은 강남에 위치해 있었고 상담료만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니 차분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성우를 맞아주었습니다. 성우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핸드폰으로 촬영한 지연과 민수의 사진들, 문자 메시지 캡처 그리고 민수의 집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해온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매우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음성 녹음과 문자 메시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죠. 이혼 소송에서 성우에게 매우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어요. 상간 소송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민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특히 지연과 민수의 관계가 6개월이나 지속되었고 성우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자녀 양육권 문제도 현재 증거로는 성우에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불륜 행위가 명백하고 육아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성우는 그 자리에서 소송 진행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변호사는 일주일 내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소송을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착수금을 지불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과 장모에게 직접 말씀드려야 할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장인은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지연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며 성우가 오해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말문이 막혔어요. 장모는 충격을 받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즉시 지연을 불러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했어요. 성우는 아직 지연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부모로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장인과 장모가 성운의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부모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은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냐고 묻는 지연에게 성우는 그냥 안부 차 오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도착하자 분위기는 무거워졌어요. 평소와 달리 인사도 간단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인은 지연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고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장인이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부정하려 했지만 성우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민수가 대학교 선배였고 최근에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면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점점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장모는 지연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며 울먹였어요. 민준이는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장인도 실망스럽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우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장인과 장모는 놀랐지만 성우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연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지연은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장인과 장모는 지연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우와 민준이만 집에 남게 되었어요. 성우는 민준이를 안고 앞으로 아빠가 잘 키우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소송이 접수된 지 2주일 뒤
지연이 성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성우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연이 어떤 말을 할지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만남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카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연이 민수와 자주 만났던 그 카페였어요. 성우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야윈 것 같았고 얼굴도 어두워 보였어요. 지연은 성우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정을 버릴 생각은 정말 없었다고 했어요. 그냥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린 것뿐이고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부탁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이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핸드폰 메시지에서 자신을 그렇게 비하한 것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성우는 지연에게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법정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지연은 계속 사정해봤지만 성우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결국 울면서 카페를 나갔어요. 며칠 뒤에는 민수가 성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성우는 궁금했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변호사와 상의한 뒤 만나기로 했습니다. 역시 증거가 될 수 있는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만남은 아파트 단지 근처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는 성우보다 5살 정도 나이가 많아 보였고 체격도 좋았어요. 하지만 성우를 마주하자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민수는 서로 좋아해서 만난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지연이 결혼 생활에 불만이 많다고 해서 위로해 주려던 것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 생각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성우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들의 불륜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만나면서 무슨 위로냐고 따져 물었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성우는 민수에게 상간소송을 당할 각오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너무 많으니 법정에서 부정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민수는 얼굴이 하얘지며 합의를 요청했지만 성우는 거절했습니다. 법정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겠다고 했죠.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우가 준비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이었어요. 지연과 민수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자 메시지 음성 녹음 등이 모두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지연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들은 양육권 문제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양육권 문제에서는 성우에게 매우 유리했습니다. 지연의 불륜 행위가 명백했고 6개월 동안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육아 소홀의 증거가 되었거든요. 법원에서도 성우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어요. 상간소송에서는 민수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우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책임이 크다는 이유였어요. 민수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법정 다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어요. 이혼 조건도 성우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성우가 갖고 지연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만 부담하기로 했어요. 재산분할도 성우가 70%를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지연의 귀책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자 성우는 홀가분하면서도 허무한 기분이었습니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몇 번의 재판으로 정리되어 버린 것이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지 한 달 뒤, 성우는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떠난 집은 처음에는 썰렁하고 적적했지만 점차 아버지와 아들만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갔어요. 성우는 회사 업무를 조금 줄이고 민준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침에 민준이를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일까지 모든 것이 성우의 몫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민준이도 아빠와 둘만 사는 것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가끔 엄마를 찾기도 했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성우에게 지급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이후로는 성우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사를 간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지연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정확히 입금되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민준이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성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더 안정될 때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지연의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지연의 이야기가 금세 퍼졌어요. 불륜을 저지른 여자라는 시선이 따가웠고 지연은 결국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장인과 장모도 지연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성우에게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지연에게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모는 손자를 볼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지연을 원망했어요. 가족 관계에도 큰 금이 갔습니다. 성우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연이 받는 고통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준이의 엄마라는 사실 때문에 완전히 무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회사 동료들도 성우의 상황을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성우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야근이 있을 때는 민준이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하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민준이는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성우는 주말마다 민준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원에 가거나 동물원에 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성우는 민준이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가 좀 더 크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이곳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민준이도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이 아이만을 위해 살겠다고 말이죠.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날 오후 성우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연과 민수가 만났던 그 장소들을 지나면서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성우는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민준이도 아빠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밤에 민준이를 재우며 성우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불신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살아가겠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아무 일 없었던 듯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성우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 말이죠.